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엔 땅굴학신 53편, 그래서 코로나 토지시장 도대체 어느 땅이 건재할 건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2편으로 이제 제 인덱스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지난 52편에서 이런 땅을 사지 마라. 이거 옛날 얘기만 알면은 얼마든지 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땅은 사라. 그 옛날은 필요 없어요. 과거를 묻지 말라 이거죠. 이게 미래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땅은 사라, 미래 얘기. 이런 땅은 사지 마라, 과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땅을 사라라고 그러는 거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 얘기인데, 이 미래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은 인생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쟁이죠. 이게 예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측은 아무나 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강의하시는 10분의 교강사가 있다라 그러면 6, 7분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너 분만 미래 얘기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부동산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시장을 엄습하고 있죠. 이런 때도 제 경험에 의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는 상식이 필요하지만 위기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제가 이 53편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 대신 요건 좀 꼭 읽어야겠어요. 코로나19 사태는 코로나19 사태는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지죠. 요즘 뭐 아주 그냥 겁들 엄청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쉽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위기가 닥쳐왔는데 인간의 지혜를 얼마든지 풀어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세요. 뭐 원유 가격이 무슨 마이너스니 오히려 돈을 주면 파느니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가 급매물이 나왔는데도 전혀 뭐 지금 얘기한 매수세가 없느니. 근데 이제 몇 달 후면은 서서히 또 윤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 또 계속해서 엄살 부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죠. 이게 몇 달 갈지 몇 년을 갈지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위기가 존재하고 전개되고 또한 앞날이 불투명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이걸 참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 유튜버나 봐보면은 무슨 뭐 집값이 이렇게 되니 팔아라 말라 뭐라.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우선은 인간은 뭐냐면 생존이 목적입니다. 그럼 왜 생존하려고 그래요? 왜 살려고 그래요? 그건 희망을 갖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자식이 왼수라고 그러지만 자식하고 미래 때문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미래에 성공한 삶을 위한 데는 마음가짐이 가장 큰 우선이에요.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건 미래 때문에, 앞날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 특히 토지 시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갈는지. 사실은 이제 지금 녹화할 때도 저희 이제 와이프가 와 있는데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10년짜리를 7번을 살다가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저희들 친구들끼리 그럽니다. 나이롱뽕으로 먹는 거냐? 그건 아니다. 거저 먹은 거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그러는 거는 왜 그런가를 한번 보세요. 분명 우리는 이 수렁에서 헤쳐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부동산을 대응을 하자라고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요 도면 보여드렸죠. 코로나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 약 200 몇 개의 나라가 전부 뭐냐면 투융자 한다고 해나오래요. 돈을 살포하는 거예요. 2008년도 제가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라. 그래서 경기를 살려라. 그런 게 벤 버냉키의 헬리콥터 벤이다라고 우리는 별명을 얻었죠. 바로 지금 뭐냐면 국민한테 얼마를 주느니 재난소득을 어떻게 주느니 이런 거에 의해서 경기가 불황임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은
디프레이션이냐, 여러분 얘기한 대로 경기가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디프레이션으로 나타날 거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요거 보세요. 세상이 좋을 때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도 좋아요. 여지껏 그래왔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나쁠 때면 루머가 많이 돌고 모든 게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 어떻게 됩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에요. 이러한 배짱 가지고 이러한 난을 위험을 갖다 리스크를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 뭐 IMF도 겪어보신 분, 또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도 겪어보신 분들 이렇게 모두 많이 계시죠. 이러한 내용 가지고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늘 얘기했지만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보석을 생각을 하세요. 경기가 좋을 땐 보석 살려고 줄 씁니다. 경기가 나쁠 땐 보석 내다 팔아야 돼. 옛날 같으면 전당포에다 갖다 맡기고 돈을 갖다 써야 돼요. 그걸 불효불급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거 같으면서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급한 거 같으면서도 급하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을 뭘로 생각하느냐? 보석하고 비슷한 재화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불효불급죄예요. 바로 뭐냐면은 제가 맨날 항변하는 거 있죠. 왜 대학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어딘가 그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면서 왜 수요와 공급이라는 곡선 가지고 왜 계속 그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래?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수요와 공급 가지고 부동산이 마침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부동산은 불효불급죄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시장이 좋을 때 보세요. 불나방처럼 덤벼들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줘도 안 먹으려라고 그래. 보통 얘기한 대로 이걸 꼬다놓은 보리자루 신세라고 그러죠.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모두 다 좋지만은 시장이 나쁠 때는 일부분만 좋은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는 저는 뭐냐면은 이 자체를 찾아내자 이거예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찾아내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코비드19 부동산의 팬데믹에서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몇 편에 50편서부터인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위협, 트리트냐, 위험, 리스크냐, 기회냐.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누구든지 얘기가 가능해요. 그 위기면 기회를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도면에 나올 텐데 한번 제시해봐 달라고 그러세요.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위협이라는 확산기, 우리는 확산기를 넘어갔고 세계는 어쩌면 확산기를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만은 좀 이후에 정점기로 바로 뭐냐면 정점 시국으로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코비드19가 정점 시기가 되면은 일어날 현상, 그 다음에 현상이 뭐냐? 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쫓아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준비기다 이게. 무슨 준비기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을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19 정점 이후 나타날 토지 시장을 한번 예측해보자. 이걸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나가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해드린 대로 이거 500편 이상 갈 거 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미래가 아닌 긍정의 미래를 찾아보는데 코비드19에서 사람을 토지를 찾아라 이거예요. 이게 과제죠. 이게 과제예요. 뭐 주택 같으면 그러잖아요. 역세권의 소형 주택 뭐 이래가지고 나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10년을 7번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아무거나 사도 오르지만은 제가 겪어본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1980년대 초에 이제 건대 부동산 대학원 졸업하고 얘기했지만 그룹 부동산을 총괄도 해봤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도 해봤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도 현재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만으로 70세가 되게 되거나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어느 학교든지 일단은 대학 교수 강단에서 내려와라 이거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억울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좋을 때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좋을 때는 아무거나 사도 오르지만 나쁠 때는 아무거나 대부분이 나쁜 시장으로 가게 돼요. 이걸 여러분이 유념하고 있어요. 그 좋을 때는 이것저것 모두 사라 그래요. 근데 나쁠 때는 막가파시. 요즘에 유튜브 봐보세요. 겁주는 강의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겁을 줘야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면요. 저희 유튜브에 뭐 이제 2,600명 선 정도뿐이 안 되고 구독자가, 그 다음에 뭐 정규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직 1,000건이 안 돼가지고 몇 분들 안타까워하는 제자님들이 이제 그 글을 오는데, 아니 알아줄 날이 있겠죠. 천천히 가자고요. 근데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나 제가 사실은 봤어요. 그랬더니 제목을 저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달면은 안 들어온대요. 그야말로 쇼킹한 제목을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유튜브 장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장사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몇십만 명이 되면 헐는지 모르지만은 몇천 명, 몇만 명 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팔자예요. 걱정도 팔자인데 평생 불안하게 살아온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걸 보통 소심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소심해? 소심한 거 팔자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소심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신조는 뭐냐? 이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위기는 기회예요. 이때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때 인생 역전을 해야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현재를 볼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런 땅 사지 마라? 그런 사람들 그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 꼭 보면 재테크에서 보면은 부자의 습관을 기르라고 그러죠. 왜 부자가 됐나? 부자 되는 게 10명에서 몇 명이에요? 10명에서 한두 명 아닙니까? 8명, 9명은 맨날 보는 게 이런 땅 사지 말아에 심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은 합니다. 아닌가요? 자, 그래서 지금의 불안을 이겨내고 앞날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앞으로 이겨낼 사람이다 이거죠. 부동산 강의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야지. 벌써 12분이 됐는데, 자, 부동산 강의 내용. 자, 제가 요거가 한 3만 건 되더라고요. 요 강의 내용이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제목은 뭐 그저 그렇고 그러는데, 자, 제5차 국토 종합계획을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 봐보면은, 자, 뭐 제5차 국토 종합계획 가지고 무슨 뭐 대박 낼 기억을 찾아라 보라. 나 이거 죄송합니다. 내 자신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강의한 사람 나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저 웬만하면 알 테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윤곽만 놔준 거예요. 국토종합계획이 어떻게 지금 얘기한 지점을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뭐 X자니 뭐니 나오면서 뭐 블로그 유튜브에 난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집사람이 꼭 여기에 참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발 남을 그렇게 정원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들 제천 원주에 중점 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천에 사시는 분들 제천 어디 갈 거예요? 중앙동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원주에 계신 분들 어디 가실 거예요? 원주 어딜 가실 거예요? 참나. 그런데 그 사람들 봐보면 제천에 가라, 원주에 가라, 어디에 가라 뭐. 아니 거기 어딜 갈 거예요? 그럼 또 철도에 관심 들어요. 그럼 철도 어디에 관심 둘 거예요? 그래서 땅꾼학에서는 코로나19에서 살아남을 지역 중 한 곳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자, 지난번에 제가 43편인가 어디에서 춘천 속초 구간에 예타가 면제가 된 거 이제 지금 얘기한 기본 설계가 끝나죠. 그래서 이제 공람이 들어갔죠. 그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강의해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봐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 자, 43편, 44편입니다. 요거는 이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은 요걸 43편, 44편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타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라고 그랬는데 지번까지 써주잖아요. 지번까지. 어디에 역사 들어간다고?
어디에 역사 들어간다라고 그러죠. 그럼 두 번째 봐요. 역사에다가 아주 표시까지 해줍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결국은 사거리가 되죠. 그 사거리의 화천 역사는 예타의 때는 간동면 간청리 1169번지에서 기본 설계 때 어디냐면 1165번지를 옮긴다는 것까지 다 밝혀드려요. 이러고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저 아시는 분이 이제 전화 오셔서 46번에 그 아래쪽으로 있는데 뭐 땅이 50도로변인데 50만 원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서는 얘기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까지 내가 제시해드렸냐?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 유튜브에서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역사가 나간다. 이렇게 해서 출구가 나간다. 뭐가 나간다. 그래서 이 나가는 방향을 얘기를 해두죠. 화천군 간동면 간청리 646번지가 바로 로타리의 가장 중요한 사거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서 이런 거 강의하더라도 일단 현장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저 이 사람하고 국성호라고 우리는 공인중개사님하고 짜신 거 하나도 없어요. 전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일부는 알고 계시고 일부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 우리 중개사님 내용을 좀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라고 그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전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 자, 뭐 그렇다고 내가 그분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여기에 가서 이 내용을 갖다 한번 훑어봐라. 그리고 모자라는 자료는 이 자료 가지고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 한번 볼까요? 양구역이에요. 6개 역사 중에. 자, 공청회 이후에 양구 역사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해서 양구 발이 188의 1로 이전을 해요. 다시 한번 이게 박준호 교수의 그 땅꾼학계론 43, 44편의 이 내용을 갖다 다 이렇게 밝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 자료, 이러한 자료들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양구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양구역이 제일 나중에 그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 하리에 있는 분들이 이재기를 계속한 거예요. 우리 마을로 반토막단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작년도 2019년도 11월 달에 결국은 몇 달 전에 어떻게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서 최종 결정이 고시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나올 지역이 어딘가를 갖다 놓고 이 지역 가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 여기 하리의 220-20번지가 바로 나오는 지역의 지점입니다. 그래 놓고 이 지역을 갖다 이와 같은 철도 역사 토명과 함께 가르쳐 드려요. 그래 놓고 이 내용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양구역에는 양구 원주민 공인중개사의 김유수 씨 전화번호까지 해놓으면서 가서 물어봐라. 그런데 사실은 또 이쪽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옮긴 내용을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마 라고 해놓고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런 분하고 원주민하고 한번 상의해봐라. 이런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사진 찍어 놓으세요. 지금 사진 찍어 놔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 자, 여기 또 보자 이거요. 이것이 문산의 서울 문산 고속도로 내년 말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는 이 방송은 제 제자분들도 얘기했는데 이미 이거 4년 전서부터 답사다녔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겠어요. 4년 전에 다니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창릉 신도시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1번 인생 뒤집어지는 지역이다. 이쪽이다.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 도면을 이미 4년 전에 벌써 다 공개해드렸어요. 지번까지 다 공개합니다. 이건 돈해동의 813의 44번지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이다. 여기에서 2번이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가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왔을 때 이 나온 내용 가지고 뭐 춘천에 가서 땅 찍어라, 원주에 가서 땅 찍어라, 천안에 어디 갈 거예요? 두정동에, 그럼 두정동 어디 가실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지번을 찍어놔도 여러분이 결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흥분하냐?
이름 그대로 밝혀드릴까요? 뭐 고정훈인가 뭐라 우리는 분 하나가 이러한 자료는 어디냐, 이에아스라고 우리는 환경평가 시스템. 자, 좀 전에 있는 자료. 자, 여기 부동산의 전문가분들 많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자료 봤죠. 그런 자료가 지금 이에아스에 나와요? 환경평가 시스템에 나와요? 그런 자료는 참고도 안 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차라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는 손을 거꾸로 찍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려면 정확하게 알아라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싫으면 안 오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뭐 해서 인생 역전하셔라. 가장 최근의 자료들로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입수가는 건 한 내용으로 해놔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는데, 그거를 보고 무슨 이에아스에 나와 있는 자료, 이에아스는 여기에다가 딱 해가지고 아주 찍어서 나옵니다. 내가 그런 자료 사용할 것 같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망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꼭 손가락 거꾸로 누르고. 이 방송은 내가 잘하는 게 대한민국의 상당한 저명한 전문가분들 많이 보십니다. 왜 그러냐?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무조건 쫓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아마 그 사람의 부모 나이,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하고 학력을 합쳐도 나한테다가 쫓아오지도 못해. 어디다 대고 반말짓거리 하면서 그러냐라고 그래. 나이 먹어서 그 소위 말해서 요즘 얘기하는 꼰대기질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이 방송이 싫으시면 나가시고 오지 않으시면 돼요. 그 좋으시면 오셔라 이런 얘기예요. 오셔서 제가 이제 70이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서부터는 이제 학교에 강의도 못 나가고 안 나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결국은 저희 모임 제자들로 해서 황막사라고 그러는 모임이 있으니까 10,000원짜리 하나만 들고 와라. 내가 남의 나라까지 가서 봉사한 사람인데 10,000원짜리 하나 들고만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역전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코비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더 저걸 해야 되네요. 제가 아직은 이거 하는 게 실력이 좀 미진해가지고. 코비드19 땅값 상승이 내가 공공주택 찍으라고 지난 52편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갈까? 불구하고 가장 유망한 지역이 어딘가? 해제 지역이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보자 이게요. 이게 공공지토 46곳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근데 총남 모임에 오시면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만 원 그래서 요즘 10,000원 글쎄 어디다 갖다 쓰실 거예요? 그거 하나 들고 오시면 이런 내용 가지고 자료 가지고 다 검토해. 아까 보셨죠? 지번까지 나가는 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를 어디서 뭐 환경평가 시스템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전직이 대그룹의 그룹부동산 담당입니다. 아직까지 그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흥분하는 게 아니고 좀 보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전장에 보면 이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우선해제마을 그래요. 제가 책을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2000년도에 되자마자 1999년도에 그린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제가 책 쓴 게 한 50여 권 정도 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출간을 못했어요. 왜냐 그때는 도시계획법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나오는데 그건 제가 딱 한 권 남았으니까는 갖다 보여줄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린벨트 어디 가서 강의 들 거예요? 여러분 그린벨트 검색어 쳐보세요. 그린벨트 강의하는 거 쳐보세요. 저 아니면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몇 명 안 돼요. 그냥 10,000원 한 장 들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나이 75 되면 어떻게 강의합니까? 그때는 은퇴이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만 헌다라는 게 땅꾼이 되겠냐 이러는 게. 그러면 그 땅을 아까 얘기했죠. 자, 기본까지 가르쳐주면은 거기서 그러면 또 그럽니다. 교수님 거기 가서 농지 사야 돼요, 임야 사야 돼요. 아주 내가 즐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대학에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럽니다. 개발업자, 디벨로퍼가 되려거나 진짜 땅꾼 같으면 딱 4가지 알아라. 이 땅은 하늘에 있는 땅이냐, 땅 위에 있는 땅이냐, 도시에 있는 땅이냐, 농촌에 있는 땅이냐, 4가지만 구분하면 땅의 내용을 알아요. 이런 거 1만 원씩 내면 충분하다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해놔 드릴게요. 제가 1등 한 게 이제 2번 딱 있는데, 지금은 285명의 교강사인데, 저희 대학에 265명의 교강사 중에 2017년도 2학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1위 합니다. 1위 해요. 난다긴다 하시는 분,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숭실사이버대 그 매스컴에 나오시는 유명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중에서 대학 교수 중에서도 그래도 1등, 2등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런 내용 얘기 안 하려고 해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황막사라는 게 뭐냐? 일단은 여러분 줄 잘 서있죠. 이게 중국 신화사 통신에 제가 2번 보도됐습니다. 자, 이게 중국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임업청에서 큰 상을 줍니다. 외국인에게 최초로 준 게. 이게 고비 사막에 제가 이 밑에 여기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나무 심은 제 작품입니다. 이것이 영화 회족자치고라 우리는 중국 내륙에, 우리 조선족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먼 데 있는 고비 사막에, 마우스 사막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1999년도서부터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냐면 여기 영문 있죠. 요거는 NLD라고 해서 내셔널 리그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여러분 아웅산 수치 여사 아시죠? 미얀마의 집권당, 우리로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민주당하고 똑같은 당입니다. 여기에서 저한테 온 편지예요. 제가 이 학교를 2012년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 사진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금년도 1월 28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 학교를 지어놔줬습니다. 이 학교를 전화줬는데 이게 뭐냐면 책 팔고 강사료 받고 뭐하고 그린 돈 가지고 참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해요. 어떻게 말하면 정신 나간, 저 제정신 똑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메일이 뭐냐면 이 학교를 금년 6월 달에 개교식을 하려고 했어요. 수치여사하고 미얀마 대통령하고 참석하여서 이 학교, 직업학교를 개교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코비드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얀마에도 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어떻게 되냐, 임시 병원으로 사용하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라 이거. 여기 뭐 코비드 저한테 온 메일 그대로입니다. 알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해놔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작업을 해놔가지고 심야에 작업을 해. 이와 같이 이게 아마 소방대원인 것 같아요. 모두들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이게 직업학교를 제가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4월 20날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줄 서실 겁니까? IMF 때 처음 황막사 같은 황사 막는 사람들 아니에요. 중국 사막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슬슬 인생을 정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제는 코비드라 그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가장 큰 디딤돌로 미얀마에서 오죽하면 수치여사님하고 대통령까지 개교식 때 참석하신다라고 그래요. 강의도 나눔도 베품도 국내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해왔어요. 소리 소문 없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꽤나 괜찮은 삶 아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번 살아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수단이 전혀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은 5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동안에 10,000원짜리 강의에 와보세요. 저희 황막사 사무원 마포 가든호텔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유일한 토지 전문 유튜버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토지 전문 유튜브로 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올 때 이제 내용 봐보세요. 박준호 교수 TV로 해가지고 이름 해놓고 땅꾸나 개론인데 다음으로 가세요. 네이버에 오시는데 네이버는 잘 글을 갖다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황막사 다음에 오시면은 황사 막는 사람들 검색어 황막사 치시면은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00원짜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뭐냐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이 내용 한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100이면 100사람한테 좋은 얘기 못 듣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진 성격이 그렇게 그냥 꼬챙이 같아서 그렇게 적어오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은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하고는 차별화가 되는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면은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화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삐까번쩍하게 차릴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저희 대학에서 강의할 때 만드는 PPT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이 못 만들었는데 여러분 화려하다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니까는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죠.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